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동네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네에 자주 가는 술집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규모고요. 테이블이 4개 정도 있고 벽을 마주하는 작은 바가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술집이었어요. 퇴근 후에 가끔 들려서 그곳에서 생맥주를 마시는데요. 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들르는 것 같아요. 단골이라면 단골이겠죠. 저는 늘 혼자 가서 술을 마시는지라 늘 벽을 마주하는 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요. 하루는 예전과 다름없이 퇴근 후에 그 술집에 가보니까 실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바 자리가 없어지고 모두 4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만 남아 있었죠. 혼술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였지만 단골이다 보니 또 집에서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 가게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 술집에 가게 되면 구석에 있는 4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늘 제가 앉는 바 자리가 있었던 그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4인 자리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 웬 아름다운 여자가 제 앞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대화를 걸고 또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죠. 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세상 모든 아픔이나 고통 또는 회사에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녀는 제가 갈 때마다 제 자리로 와서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녀와 밖에서도 데이트를 하고 싶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이런 생각에 언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나를 고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한참 그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녀에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장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저기 손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느낌으로 아니 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시니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혼자 중얼거리다니요.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하고 앞을 봤는데 앞에 있던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벽에 붙어있는 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인테리어도 바뀌고 자리 위치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여기 인테리어도 바뀌고 가게 구조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장님 말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을 듯이 당황했죠.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누구랑 대화를 한 거지?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시선을 올려보니 벽에 붙어있는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늘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고작 그 집에 가면
많이 마셔야 맥주 2잔인데 술 때문에 그런 환상을 겪은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나는 그 벽에 붙어져 있는 사진 속의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하나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어요. 근데 늘 실패하고 말았죠. 저와 다이어트를 하면 꼭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살을 쫙 빼서 온 겁니다. 저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뺐냐? 라고 물었지만 계속 대답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밥하고 술까지 사주면서 친구에게 가까스로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 다이어트 비결이라는 것이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당한테 밥그릇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주고요. 정말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친구의 몸을 보면 정말로 살이 잘 빠져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몸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그래, 100만 원 한번 써보자 하고 무당한테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정말 친구의 말처럼 그 무당은 밥그릇 하나를 저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하던 몸무게까지 빠지면 그 그릇을 마당에 가지고 나가서 깨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바닥에 깨면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당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 가서 그 그릇을 깨면 되겠다. 뭐 이런 속생각을 하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쓰는 동안은 늘 집에서 일부러 식사를 했고요. 그 밥그릇에만 밥을 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밥그릇 바닥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저씨 그림 같은 게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꼭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너 밥 더 먹으면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인지 다이어트는 순조롭게 되었고요. 제가 원했던 55kg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깰 차례인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였어요. 딱 2kg만 더 뺄까? 그래, 2kg만 더 빼면 너무너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무당이 했던 말을 어기고 그 밥그릇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밥그릇에 그려져 있던 아저씨, 알고 보니 걸귀가 제 몸을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꿈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아마도 전
다 뜯어먹히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규는 소규모의 원양어선에서 일을 합니다. 큰 회사에서 하는 큰 배가 아니라 좀 작은 배였던 거죠. 네. 원양어선 치고는. 그런데 어쨌든 늘 망망대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천직이라고 여기고 묵묵히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또 대양의 배가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폭풍우 때문에 이 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의 모든 전자기기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쉽게 잡지 못했어요. 게다가 입항이 얼마 안 남았던 터라 식량도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졌고요. 육지나 섬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호규는 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에 섬이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배는 엔진까지 고장이라 아주 조금씩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큰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동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렸죠. 하지만 웬일인지 사람들은 호균을 보고 헛것을 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가 신기루를 본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막에 신기루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바다에도 신기루가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섬을 봤는데 제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 섬 쪽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고 동료들은 계속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 감정 비슷한 것이 들어서 미쳐 날뛰게 됐죠. 왜 내 말 안 들어? 저기에 있다. 섬이 있는데 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동료들이 저를 선실에 가두기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엔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점점 섬의 반대 방향으로 배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다가는 점점 그 섬에서 멀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선실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내가 미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정말 헛것을 본 걸까?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호규는 본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분명히 섬이 보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선실을 몰래 빠져나와서 구명보트를 타고 그 섬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도 안 나올 신기루 같은 섬이라고 동료 선원들이 얘기했었지만 그 섬은 실체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우리 배가 처한 상황을 알려준 다음에 그 섬 사람들과 함께 우리 배로 가서 선원들을 구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원들이 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선원들한테 저기에 섬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고 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몇 번을 다시 얘기해도 본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동료들을 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궁금한 것은 왜 그 멀쩡한 섬을 나만 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호규는 굉장히 그게 기이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이고요. 또 기묘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골목을 걷는데 대낮부터 불량배들이 한 여자를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 여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무녀나 무당 이런 쪽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태권도 유단자의 또 혈기 왕성했던 시절이라 저는 불량배들로부터 그녀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제 손을 끌고 슈퍼로 가서 생수 한 병을 저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좀 갸웃거려졌죠? 뭐야, 물이라고? 어쨌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받았어요. 네. 좀 특이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네. 기분 좋게 그녀와 헤어지고, 저는 그 생수병을 들고 쇼핑센터로 갔어요, 근처. 조카한테 이제 선물할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나섰던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카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대피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무너져 내리고 저는 건물 더미에 깔리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꼼짝없이 그 잔해에 갇혀버린 거죠. 아무리 불러도 저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 그 여자한테 받은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일주일 정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다행히도 구조대가 저를 찾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저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내 미래를 보고 물을 사준 건 아닐까? 그녀의 모습이 무당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실이 아직까지도 궁금한 거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네, 다섯 번째 이야기고, 박서윤님 오늘 라이브 채팅창에는 안 오셨는데요. 네, 박서윤님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네. 일단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이야기가 박서윤님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인데요. 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간단하고 여섯 번째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그럼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박서윤님 실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박서윤님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서윤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우연히 엄마가 드시는 커피를 한 모금 맛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엄마 몰래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일을 나가셔서 방과 후에는 집에 혼자 있었으니 마음 편히 머그컵에 커피를 한가득 타와서 숙제하면서 홀짝홀짝 가끔 타먹곤 했어요. 뭐 자주는 아니고요. 그날도 오랜만에 머그컵에 커피를 한가득 타서 제 방에 와서 숙제를 하다 숙제에 집중했던 나머지 제가 커피를 안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가져온 커피를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 먹으려고 커피를 찾는데 바로 옆에 갖다 놓은 커피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밑에 떨어졌나? 라며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제 커피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컵과 함께 사라진 저의 커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분명히 방까지 들고 온 커피가 그야말로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집엔 저 혼자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커피를 따랐던 그 컵도 그 후로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제 커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람들은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니까요. 커피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박서연님의 실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특이하게 예전에 UFO 실화 사건 같은 경우, 뉴스 같은 경우 제가 발췌해 드린 적은 있었는데 소리나는 책방 최초로 개인이 UFO를 목격한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박소연님 실화 시작하겠습니다. UFO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중학교 1학년 여름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땐 토요일도 학교를 나갔었죠. 대신 오전 수업만 했었고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날은 평소와 달리 친구들과 놀지 않고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5분쯤 가면 터미널이 나오고 또 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분쯤 가면 저희 시골 동네가 나옵니다. 저희 집은 도로에서 1분 정도 거리의 집이고요. 뒤엔 산이 있고 앞엔 국도 그리고 강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있습니다. 또 그 앞엔 산이 있어요. 너무 외진 시골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시절 평범한 시골이었습니다. 아무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저희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리 위로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그건 정말 비행 접시였어요. 우주선이요. 약간 타원형의 위아래 다 중앙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전형적인 비행 접시였습니다. 직경 6.5m 정도 되는 비행 접시의 색깔은 검은색 계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행 접시는 제 머리 위쪽에서 무지개 빛의 타원을 그리며 돌았어요. 그것은 무척이나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낮은데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행 접시가
너무나도 낮게 날아서 무서웠습니다. 전봇대 높이만큼 날았고요. 속도는 아주 느리다 할 만큼 천천히 날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카메라를 찾으러 집으로 간 사이에 사라질까봐 눈에라도 담자 싶어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접시는 언덕보다 약간 큰 크기의 작은 산으로 가더니 수직으로 그 산에 내렸고요.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수직으로 하늘로 쭉 올라와서는 저희 집 쪽으로 천천히 오는 겁니다. 전 그때 이 비행 접시가 너무 낮게 비행을 해서 혹시 나를 보고 날 잡아갈까봐 웅크리고 숨죽이며 그걸 지켜봤어요. 다행히 저를 잡아가진 않았지만 다행이죠. 그리고 그날 하늘엔 정말 옅은 구름이 조금 떠 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손을 넣어도 손이 비칠 정도로 옅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비행 접시가 그 옅은 구름 속으로 날아가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슥 사라졌어요. 표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 접시가 구름의 5분의 1 정도로 들어갔을 때부터 비행 접시가 조금씩 그렇게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렇게 비행 접시는 하늘 위에서 옅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친구랑 동네에 있는 다리를 지나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 앞으로 무언가가 빠르게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 저에게 돌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의 옆 뒤를 순식간에 그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보았지만 친구는 못 본 것 같았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년 전 비행 접시가 다시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또 제가 이상한 걸 본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고 미스테리입니다. 박서연님이 보내주신 실화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